이번 영상에서는 involuntary 개방병동에 관련된 저의 경험 그리고 저의 역할 그리고 나누고 싶었던 특이한 점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호주 사는 안드레아예요. 제가 오늘도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요. 저번에 코로나 발생 지역 브이로그를 찍고 나서 간호사 관련된 거는 두 번째 영상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는 정신병동 근무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과 영상을 통해서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호주에는 두 가지 종류의 정신병동이 있어요. 하나는 involuntary, 그리고 두 번째는 voluntary라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한국말로 검색해보니까 involuntary는 개방병동에 속하고요. 그리고 voluntary는 보호병동에 속하더라고요. involuntary 같은 경우에는 개방병동, 내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시에 자유스럽게 입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자유스럽게 퇴원을 할 수가 있어요. 보호병동, voluntary 같은 경우에는요,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환자의 심할 경우에는 환자의 의견과 맞지 않아도 강제로 또 병원에 입원을 할 수 있게 돼요. 저의 개인적인 정신병동 관련된 경험은 involuntary, 개방병동에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involuntary, 개방병동에 관련된 저의 경험 그리고 저의 역할 그리고 나누고 싶었던 특이한 점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정신병원이라고 하면은 사실 되게 누가 봐도 정신병원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한국 드라마에서 보면은 되게 white, 하얀색 빌딩 안에 되게 감옥처럼 되게 폐쇄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개방병동은 달라요. 호주의 개방병동은 달라요. 한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보호병동은 되게 병원인 것처럼 보이는데 개방병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건물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의도는 사람들이 자신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언제든지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되게 오픈 공간처럼 이렇게 건물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조금 다른 점이에요. 이제 정신병동에서의 간호사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번 주 근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저번 주 근무가 정신병동 관련된 근무이긴 했는데 병원은 아니었고 Support Residential Service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줄여서 SRS. 거기에 있는 분들은 주로 길거리 병원 그리고 감옥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온 이유는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 곳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되게 무서웠어요. 왜냐면은 그런 곳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mental health 실습을 한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나가서 잘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고 또 다 주변 간호사분들에게 여쭤보니까 대부분 이제 알코올 drug, 알코올가 마약 중독자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감옥에서 나왔을 때 갈 곳이 없는 분들, 그리고 이제 계속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거기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어린 분은 36살 남성분이셨어요. 아이도 4살, 6살 2명도 있고 와이프도 있는데 여기서는 아이스라고 하거든요. drug. 약물에 중독이 돼서 이제 심장이 10%밖에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 약물 중독에 넘어서 이제 신체적인 문제까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도움이 필요해서 여기에서 지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설의 목표는
이분들이 치료를 받고 다시 normal life, 다시 집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이제 normal life를 할 수 있게 more independent,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신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역할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로 짧은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혹시 정신병동에서 근무하고 싶은 분들은 근무할 병원이나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 읽어보셔야 할 거예요. 저는 5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handover, 두 번째는 safety check, 세 번째는 vital check, 네 번째는 therapeutic nursing communication, 다섯 번째로는 document. 이것보다 더 많이 쓸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전 시프트에서 일했던 간호사들에게 이제 환자들의 최근 상태가 어떤지 핸드오버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safety check. 환자들한테 가서 저의 소개를 하고 그리고 환자들의 상태를 보는 거죠. 말 그대로 안전 체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병동에서 주로 안전 체크할 때는 환자들의 자살 충동 의지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 충동 의지가 있을 경우 그 위험에 노출될 도구가 있는지. 그래서 정신병동에서는 환자들의 방 수색도 자주 한답니다. 사실 바로 보고 바로 알 수는 없겠지만은 사실 그 환자들의 기분이나 상태에 따라서 얼마나 자주 확인해 봐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이프티 체크는 되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vital 체크를 했는데요. 일반 병동보다는 정신병동은 사실 많이 하지 않아요. 저 시프트에서는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therapeutic nursing communication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름은 길지만 그냥 의사소통이에요. 환자들과 의사소통 하는 건데 이것에는 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뭐 30분, 1시간 환자들마다 다른데 사실 이게 참 챌린징해요. 왜냐면은 제가 에이전시 너스이기 때문에 그 환자들을 오래 봐온 것도 아니고 그 하루 가서 그 사람들의 노트를 읽고 이제 그리고 가가지고 대화를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많이 이렇게 오픈하시지 않고 이야기하시지 않고 싶다고 하신 분들도 많아요. 당연히 이해가죠. 왜냐면은 정말로 나의 사적인 이야기고 하다 보니까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뭐 환자들의 트리거, 어떤 대화를 내가 피하는 게 좋고 또 어떤 부분을 더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실습했던 곳에서는 그룹 세션이라고 사이콜로지스트들이 와가지고 하루에 2번 정도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뭐 불안증을 극복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에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한 번씩 그냥 산책을 같이 간다거나 뭐 이런 그룹 세션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의 역할은 그룹 세션에 참석할 수 있도록 encourage하고 그 다음에 참석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참석한 후에는 어떤 반응이 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석한 후의 반응에 따라서 이 환자에게는 이 그룹 세션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다라고 하면은 또 그것과 관련된 그것과 비슷한 것들을 더 많이 이렇게 추천해주면서 이제 퇴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큐멘트예요. 정신병동에서의 다큐멘트는 또 일반 병동이랑 되게 달랐어요. 보통 그 diagnose, 그 환자들의 진단에 따라서 진단을 위주로 이제 하나하나 다큐멘트를 하는 거였어요. 만약에 이 환자가 우울증이 있다면 그 우울증의 상태가 오늘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룹 세션에 참석했는지 여부, 그리고 behavior issue가 있었는지 오늘 만약에 aggressive 했다면은 어떻게 aggressive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정신병동에서 근무한 경험의 특이점이에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연령대였어요. 제가 근무하면서 되게 젊은 분들을 많이 본 것 같아서 이제 환자분들의 차트 그리고 이름이랑 나이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령대별로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많은 연령대가 20대였고 그 다음이 50대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특이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개방병동에 오신 분들의 사연이었어요.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엄마, 이제 임신을 하지 못해서 시험관 아기를 해서 성공해서 이제 아이까지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찾아온 우울증, 불안증으로 인해서 치료가 필요한 엄마, 그리고 성전환 수술하신 분, 그리고 성장을 하려고 하는 분. 세 번째는 군인. 군인으로서 일하면서 겪은 트라우마, 그래서 온 PTSD. 또 간호사분들도 만났던 것 같아요. 세 번째 특이점은 특이점이라기보다는 느낀 점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정신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저도 모르는 색안경을 벗게 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정신병동이라고 하면은 누구나는 아니고 사실 저의 경험은 저는 색안경을 저도 모르게 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신병원이라고 하니까 더 무섭고 더 긴장되고 하지만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건 사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다 마음에 있는 아픔이고 마음에 있는 문제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머리, 두뇌에 의한 문제이고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관가했던 그리고 선입견을 갖게 됐던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근무를 통해서 그런 선입견, 저의 색안경을 벗게 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별 특별한 건 없지만 또 저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